속보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FC 현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축구 스타 손흥민이 이적 후 첫 중요한 경기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러운 컨디션 저하로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팀 의료진은 최소 일주일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죠. 그러나 다음 날 손흥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달라진 몸 상태로 경기장을 압도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이 충격적 회복의 중심에 단 한 사람 이름도 생소한 한국계 영양사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은 그날의 진실, 무엇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윤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계 이민자 2세로 자란 스포츠 영양사예요.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LAFC 의료진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제 인생을 그리고 미국 스포츠계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이 선수가 미국 축구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하루 전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경이었을 거예요. 저는 선수들의 저녁 식단을 체크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훈련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팀 닥터인 마이클 존슨 박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그는 손흥민 선수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부 근육 경직이 심하고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아마도 스트레스성 위험 증세 같은데. 존슨 박사는 곧바로 서양식 고단백 회복 식단을 지시했어요. 단백질 보충제와 닭가슴살 위주로 구성해. 내일까지 최대한 체력을 끌어올려야 해.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내일 경기 출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정도 컨디션으로는 무리다. 그 말을 들은 코칭 스태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독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다른 선수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팀의 핵심 전력이었거든요. 그의 부재는 곧 전술의 근본적 변경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아주 낯선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손흥민 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존슨 박사가 처방한 고단백 회복식을 조금 먹어보려 했지만 몇 숟가락 뜨고는 다시 토해냈죠. 이상해. 보통 이런 식단으로는 회복이 빨라야 하는데. 존슨 박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이 서양식 고단백 식품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의 얼굴빛을 보니 마치 몸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리고 문득 어릴 적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이민 초기에 건설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제와 고칼로리 식품들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기억이요. 그때 어머니가 끓여준 건 바로 미음이었어요.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한국의 전통 회복식이었죠.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완벽했습니다. 올해 여름 LAFC로 이적한 이후 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개인 트레이닝을 했어요. 미국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그의 식단을 관리하면서 놀랄 때가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신만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침 7시 손흥민은 늘 그랬듯이 팀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와 미역국, 그리고 김치 몇 점이 전부였어요. 다른 선수들은 시리얼이나 베이글을 먹는데 그만큼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했죠.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진짜 힘이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 음식 재료들을 별도로 준비해뒀어요. 오전 훈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독인 스티브 셰론도 오늘 손의 움직임이 특히 좋네라며 만족해했어요. 볼 터치도 정확했고 스프린트 속도도 측정 결과 개인 최고 기록에 근접했죠. 동료 선수인 칼로스 벨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손은 정말 대단해. 이적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손흥민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었어요. 별로 배가 안 고파요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긴장해서 식욕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대신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도록 신경 썼죠. 전해질 음료와 물을 번갈아가며 마시게 했어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술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포메이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감독도 내일 경기는 손을 중심으로 풀어갈 거야 라며 전술을 확정했죠. 팀 동료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특히 미드필더 데니스 부앙가는 손과 호흡을 맞추면 뭐든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오후 4시경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갑자기 훈련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지러워요. 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팀 트레이너인 마크 로빈슨이 급히 달려가서 맥박을 재봤죠. 맥박이 불규칙해. 일단 훈련은 여기서 마치자. 저는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완벽했던 몸 상태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 싶었죠. 혹시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그날 먹은 모든 메뉴를 다시 점검해 봤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후 5시 손흥민은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팀 닥터 존슨 박사는 아마도 중요한 경기를 앞둔 스트레스성 증상일 거야. 하루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바라며 낙관적으로 말했어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을 믿고 싶었죠. 손흥민처럼 프로의식이 투철한 선수가 하루 만에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녁 6시 제가 손흥민의 방을 확인하러 갔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뭔가 꼬이는 것 같아요. 급히 존슨 박사를 불렀어요. 그는 손흥민의 복부를 촉진해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부 근육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어. 소화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있고 혈압과 체온을 재본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혈압은 높아져 있었고 체온은 미열이 있었죠. 존슨 박사는 즉시 서양식 회복 처방을 내렸습니다. 고단백 보충제와 닭가슴살 그리고 전해질 음료를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해. 근육 회복과 소화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야. 그는 또한 소화제와 근이완제도 함께 처방했어요. 내일까지는 확실히 회복시킬 거야.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증상을 보니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가 한국어로 배가 꼬이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한국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녁 7시 존슨 박사가 처방한 고단백 회복식이 준비됐어요. 닭가슴살 스테이크와 프로틴 쉐이크, 그리고 각종 비타민 보충제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몇 분 후 결국 모든 걸 토해냈습니다. 존슨 박사는 당황했어요. 이상해. 보통 이런 식단으로는 회복이 빨라야 하는데. 특히 프로 선수들에게는 검증된 방법이거든. 그는 다시 한번 손흥민의 상태를 체크해봤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거든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존슨 박사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내일 경기 출전은 어려울 것 같아. 이 상태로는 무리야. 최소한 일주일은 회복 기간이 필요해 보여. 그 말을 들은 코칭 스태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독 셰로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죠. 하지만 의학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몸이 그 메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해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제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LAFC 트레이닝 센터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마도 코칭 스태프들이 내일 경기를 위한 대체 전술을 짜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 없는 경기 준비를 말이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지난 2달간 식단 기록을 다시 펼쳐봤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손흥민은 서양식 고단백 식품을 먹을 때마다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였어요. 다른 선수들은 운동 후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고 바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항상 1시간 정도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왜 이걸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자책했어요. 영양사로서 선수 개인의 체질을 파악하는 게 제 역할인데 너무 매뉴얼에만 의존했던 것 같았어요. 미국 스포츠 의학에서는 고단백 식품이 회복의 최고라고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모든 선수가 같은 몸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찍 센터에 도착했어요. 혹시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나아졌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죠. 손 선수님 괜찮으세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손흥민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젯밤보다도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어요. 옆 테이블에는 존슨 박사가 처방한 약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약 드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먹으면 더 토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손흥민의 얼굴빛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그의 복부 상태도 관찰했죠. 숨을 쉴 때마다 배 부분이 경직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마치 몸이 뭔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고단백은 오히려 독이 되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거든요. 혹시 한국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손흥민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미음을 끓여주셨어요. 소화가 안 될 때면 항상.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트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의료진 회의가 있었어요. 존슨 박사를 비롯해서 팀 트레이너들이 모두 모였죠. 박사는 여전히 자신의 처방을 고집했어요. 고단백 식품 외에는 대안이 없어. 근육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단백질 100g은 섭취해야 해.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야.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박사님, 혹시 다른 접근 방법은 없을까요? 손 선수가 고단백 식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존슨 박사는 단호했어요. 클라라, 내 말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과학을 따라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 그때 수석 트레이너인 데이브 밀러가 끼어들었어요. 규정대로 해, 클라라. 선수들은 무조건 단백질이다. 특히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검증된 방법만 써야 해. 다른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과학과 직감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분명히 교과서적으로는 고단백 식품이 맞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반응을 보면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자란 몸이거든요. 혹시 체질 자체가 다른 건 아닐까요? 오전 9시 저는 다시 손흥민의 방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간단한 질문지를 들고 갔죠. 선수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에서는 몸이 아플 때 주로 어떤 음식을 드세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음이나 죽이요.
그리고 따뜻한 차. 특히 소화가 안 될 때는 생강차나 대추차를 마셨어요. 서양 음식 중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게 있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치즈나 우유가 들어간 음식은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기름진 고기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손흥민의 몸은 분명히 동양식 식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점심시간 존슨 박사는 다시 한번 고단백 식단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더 소화하기 쉽게 만들었다며 프로틴 파우더를 물에 탄 것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한 모금 마시고는 또다시 토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박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을 굳혔어요. 규정을 어기고라도 제 직감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오후 2시 저는 은밀하게 한국마트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쌀이랑 미음 재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다행히 LA에는 한인타운이 있어서 재료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스태프들의 시선이었어요. 만약 제가 무단으로 다른 식단을 준비한다는 게 발각되면 큰일이 날 거예요. 특히 존슨 박사는 자신의 전문성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의 처방을 무시한다면 분명히 화를 낼 거예요. 오후 3시 재료를 구해온 저는 팀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쌀을 오래 끓여서 걸쭉하게 만드는 한국식 미음이었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 방식 그대로요. 하지만 마음은 두근두근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이민 초기에 건설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병원에서는 고칼로리 영양제와 서양식 회복 음식을 처방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토하기만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병원 음식보다는 우리 몸에 맞는 걸 먹어야 해. 미음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로 이걸 손흥민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과학적 근거보다는 인간적 직감을 믿기로 한 거죠. 그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손흥민 선수의 방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20살 때 일이었죠. 아버지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해 여름 아버지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야 집에 오는 생활을 반복하셨어요. 폭염 속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걱정하셨죠.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클라라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하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작업 중에 현기증을 느끼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신 거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 의사는 극심한 탈수와 영양 불균형, 그리고 과로로 인한 전신 쇠약이라고 진단했어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칼로리 영양식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들은 모두 서양식 회복 음식들이었어요. 고단백 쉐이크, 에너지바, 종합 비타민제.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조합이었죠. 저도 영양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처방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거 드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음식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프로틴 쉐이크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하셨고 에너지바도 이상한 맛이라며 거부하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병원 음식보다는 우리 몸에 맞는 걸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병원 규칙을 어기고 집에서 미음을 끓여오셨어요. 쌀을 푹 끓여서 걸쭉하게 만든 소화하기 쉬운 한국의 전통 회복식이었죠. 거기에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만 넣으신 간단한 미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미음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아,
이 맛이야라고 하시며 연신 드셨어요.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죠. 혈압이 안정되고 있네요. 뭔가 특별한 걸 드셨나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한 고단백 음식들은 한 입도 못 드시던 분이 어머니가 끓인 미음과 죽 그리고 따뜻한 차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거였어요. 퇴원할 때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오랫동안 특정한 식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들만의 최적화된 식품이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50년 넘게 한국 음식으로 자라신 분이었거든요. 갑자기 서양식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당황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논문을 썼어요. 문화적 식습관이 영양 흡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죠. 지도 교수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어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이민자 가정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동양계 이민자들 중에는 서양식 유제품이나 고지방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대로 서양인들 중에도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소화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국 몸은 자신이 자란 환경의 음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런 저였기에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든 거였어요. 한국에서 자란 몸이 갑작스럽게 서양식 고단백 음식을 거부하는 것. 이건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손흥민의 방문 앞에 서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만약 이 미음이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전통 방식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을 두드리자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손흥민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제보다도 더 헬쑥해 보였어요.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고 눈도 푹 들어가 있었죠. 선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음 그릇을 내밀었어요. 한국식 미음이에요. 소화에 좋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릇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직접 끓였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흥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이걸 지금 먹어도 될까요? 병원에서 처방한 음식 말고 다른 걸 먹어도? 그 순간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당신 몸이 원하는 건 자극이 아니라 안정이에요. 이 미음은 당신이 한국에서 아플 때 드셨던 그 음식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살린 그날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손흥민은 미음 그릇을 받아들고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고 얼굴에도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어요.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 판단이 맞았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어요. 만약 누군가 이 장면을 본다면, 특히 존슨 박사나 수석 트레이너 밀러가 알게 된다면 큰일이 날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손흥민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먹었는데 놀랍게도 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걸음걸이. 존슨 박사였어요. 저는 재빨리 미음 그릇을 침대 옆 서랍 안에 숨겼어요. 선수님, 잠깐만 침묵해 주세요. 손흥민도 제 긴장한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라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존슨 박사가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분 섭취는 어떤지. 박사는 손흥민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안 좋아 보이네. 내가 새로 조제한 영양제가 있어. 이걸로 다시 시도해보자. 존슨 박사가 나간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클라라 씨,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 걱정이 이해됐어요. 프로스포츠에서 의료진의 처방을 무시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선수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이에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당신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오후 4시경 팀 훈련이 시작됐어요. 손흥민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선수들은 그 없이 전술 연습을 해야 했죠. 감독 셰론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몇몇 미국인 스태프들이 제 행동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시스턴트 트레이너인 제이크가 물었어요. 클라라, 내가 뭔가 다른 음식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박사님 허락 없이?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분 보충에 신경 쓰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이크는 끝까지 추궁했어요. 아시아 음식 냄새가 났다는데 프로 선수를 유아식으로 먹이겠다고.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 상황을 해결한다고. 과학적 근거는 있어?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틀린 걸까요? 미국 스포츠 의학에 검증된 방법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때 손흥민의 편안해진 표정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그는 미음을 먹고 나서 달라졌거든요. 오후 5시 존슨 박사가 새로운 처방을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영양제와 소화 촉진제였어요. 이걸로 안 되면 정말 답이 없어. 내일 경기는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박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존슨 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제가 손 선수에게 다른 음식을 드렸어요. 한국식 미음이요. 뭐라고? 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허락도 없이? 클라라,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주변 스태프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수가 기존 처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계속 토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존슨 박사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의료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수석 트레이너 밀러도 끼어들었어요. 클라라, 이건 정말 실망스러워. 우리는 과학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감정이나 추측으로 선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스태프들도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그때 손흥민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가 말이에요. 잠깐.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향했어요. 그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있었고 호흡도 안정되어 보였어요. 어떻게? 존슨 박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클라라 씨가 주신 음식.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처음으로 토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스태프들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존슨 박사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단순한 미음이 고단백 치료보다 효과적일 리가.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박사님, 혹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단 20분 뒤 의료진이 믿지 못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존슨 박사와 다른 스태프들 앞에서 제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일, 그리고 문화적 식습관이 영양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까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두들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손흥민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미음을 먹은 지 정확히 20분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호흡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얕고 불규칙하던 숨소리가 깊고 안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복부의 경직도 눈에 띄게 완화됐어요. 배를 만져보니 어제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았어요. 존슨 박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손흥민의 맥박을 재봤어요. 어제까지 분당 90회를 넘나들던 맥박이 정상 범위인 70회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혈압도 마찬가지였죠.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20으로 안정화된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표정 변화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던 그가 이제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눈의 초점도 또렷해졌고 목소리도 훨씬 힘이 있어 보였어요. 존슨 박사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는 의료진 경력 20년 동안 이런 급격한 회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특히 고단백 치료법을 거부하던 환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식품으로 이렇게 빨리 나아지는 건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수석 트레이너 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선수가 이제는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거든요. 오후 6시경 손흥민이 처음으로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났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걸을 수는 있는 상태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걸어다니며 몸의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이 정도 회복 속도라면 내일 경기 출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하루 만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혹시 일시적인 호전일 뿐일까요? 존슨 박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실시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말이에요.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염증 수치는 현저히 떨어졌고 간 기능도 안정화됐어요. 신장 기능까지 개선된 상태였죠. 가장 놀라운 건 소화 기능의 회복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던 손흥민이 이제는 미음뿐만 아니라 따뜻한 차도 무리 없이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추가로 생강차를 준비해뒀는데 그것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존슨 박사는 계속해서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더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손흥민에게 미음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소화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제공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고향의 맛, 어릴 적 기억,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녁 7시 코칭 스태프들이 손흥민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감독 셰로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출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시스턴트 코치 마르코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손흥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목소리도 힘이 있었고 대답도 명확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회복세가 지속될까? 그리고 정말로 내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손흥민 옆에서 지켜봤어요. 혹시 갑작스럽게 상태가 다시 악화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밤 10시경 손흥민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미음 한 그릇이 자신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고향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영양학적 처방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치유, 정서적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게 해준 거였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 날이었어요. 과연 이 회복세가 경기장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품으며 그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아침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찍 센터에 도착했어요. 밤사이 손흥민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소리였죠. 손흥민의 방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손흥민이 침대 옆에서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그가 말이에요. 제가 들어가자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제의 창백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도 또렷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손흥민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밤새 깊이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새벽 6시 다른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건 존슨 박사였는데 그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회복 중이던 환자가 완전히 정상인처럼 보였거든요. 박사는 즉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반사신경 테스트였어요. 무릎 반사부터 눈의 동공 반사까지 모든 반응이 평소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오전 7시 팀 트레이너 마크가 도착했어요. 그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눈을 의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선수가 이제는 혼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크는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손흥민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가벼운 제자리 뛰기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 그리고 간단한 균형 감각 테스트까지 모두 무리 없이 통과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구력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 이틀은 더 휴식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활동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오전 8시 감독 셰론이 나타났어요. 그는 손흥민을 보자마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출전을 포기하고 대체 전술을 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감독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로 오늘 경기에 나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좋은 컨디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회복이었거든요. 특히 존슨 박사는 계속해서 추가 검사를 요구했어요. 혹시 무리해서 증상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오전 9시 본격적인 웜업이 시작됐어요.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손흥민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병실에 누워있던 동료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타난 걸 보고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동료 선수 벨라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도핑을 한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고 나니 모두들 안심했어요. 정말로 건강하게 회복된 것 같았거든요. 웜업 중에도 손흥민의 움직임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가볍고 유연해 보였어요. 볼 터치도 정확했고 패스 정확도도 높았어요. 무엇보다 집중력이 평소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스태프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출전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선수가 하루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전 10시 감독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손흥민의 경기 출전을 허가한 거였어요.
물론 중간에 컨디션이 나빠지면 즉시 교체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요. 그 순간 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수들의 표정에도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컸거든요. 그는 팀의 핵심 전력이었고 그의 복귀는 전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오전 11시 미디어와 팬들에게 공식 발표가 나갔어요. 손흥민이 오늘 경기에 출전한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출전 불가능하다던 선수가 갑자기 출전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했거든요.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관중석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손흥민이 나타나자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까지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출전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적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 드레싱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손흥민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단순히 회복된 게 아니라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어요. 저는 벤치에서 손흥민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가 정말로 평상시와 같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혹시 중간에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전반 초반 손흥민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보다 패스를 많이 하고 적극적인 돌파보다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했어요. 감독 셰론도 벤치에서 계속 그를 주시했죠. 언제든지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전반 15분경부터는 평소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고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죠. 관중석의 반응도 점점 뜨거워졌어요. 특히 한국 팬들은 손흥민의 모든 터치에 열광했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기적을 목격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출전이 불가능했던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요. 전반 20분 손흥민이 첫 번째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상대 수비수의 백패스를 가로채서 1대1 상황을 연출했죠. 비록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그의 움직임은 완전히 평소 수준이었어요. 벤치에서 지켜보던 존슨 박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믿기 어렵다고 어제까지의 상태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꿈 같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전반 30분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LAFC는 한 골 뒤진 상황이 됐죠. 그때부터 경기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팀 전체가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손흥민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 마지막 몇 분 동안 손흥민은 계속해서 상대 골문을 위협했어요. 그의 드리블과 패스가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죠. 특히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돌파는 관중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감독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딘가 아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봤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문제 없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후반전에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감독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어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니 충분히 믿을만 했거든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플레이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전반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소의 과감함이 돌아왔어요. 상대 수비진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후반 10분 손흥민이 환상적인 개인기를 선보였어요.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은 후 3명의 수비수를 연달아 제치며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했죠. 비록 마지막 슛은 골대를 맞췄지만 관중석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어요. 후반 20분경부터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좌우 사이드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상대방을 교란시켰어요. 그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은 상대팀 감독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죠. 후반 30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동료의 크로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올라왔고 손흥민이 완벽한 타이밍에 뛰어 올랐어요. 하지만 헤딩슛은 아쉽게 골대 위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후반 40분 경기는 여전히 1대 0으로 상대팀이 앞서고 있었어요. 시간은 점점 얼마 남지 않았고 LAFC에게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손흥민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미드필드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갑자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며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상대 수비수 한 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화려한 발재간으로 제쳐냈어요. 두 번째 수비수가 막아섰지만 이번에는 급정거 후 방향을 바꿔 또다시 제쳤어요. 세 번째 수비수가 마지막 저지선을 형성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했죠. 그 순간 관중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손흥민은 마지막 수비수마저 제치며 골라인 근처까지 진입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렸죠. 공은 정확히 페널티 박스 중앙의 동료 선수에게 연결됐어요. 동료 선수의 강력한 슛이 골네트를 흔들었어요. 1대1 동점골이었죠. 그 순간 경기장은 완전히 들썩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의 플레이였어요. 해설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출전 불가 판정을 받았던 선수가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 플레이를 해낸 거였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죠. 손흥민은 어시스트 후에도 계속해서 뛰었어요. 추가 시간까지 전력으로 뛰며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체력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아 보였을 정도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서로를 포옹할 때 손흥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완벽하게 회복했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경기가 끝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2시간 후 존슨 박사는 의무적인 경기 후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제게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 봐온 것 중 가장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계속 들여다보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의 염증 수치가 팀 내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낮게 나온 거였어요. 특히 고강도 경기를 치른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상 지표인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회복 관련 호르몬 수치였어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소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이는 보통 충분한 휴식과 최적화된 영양 섭취를 몇 주간 지속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였어요. 존슨 박사는 다른 선수들의 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같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피로 누적과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어요. 하지만 손흥민만은 완전히 예외였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소화효소 수치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소화 기능 장애를 보였던 손흥민의 소화효소들이 모두 최적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었어요.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펩신 모든 수치가 이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존슨 박사는 이런 급격한 회복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동료 의사들과 상의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때 박사가 제게 물어봤어요. 정확히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미음 제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쌀의 종류, 끓이는 시간, 농도, 첨가물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박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양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한국식 미음의 구성 성분이 서양식 고단백 회복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였어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팀의 스포츠과학연구원인 닥터 사라 김이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거든요. 닥터 김은 손흥민의 회복 과정을 문화적 적응성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인간의 소화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특정 식품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론이었죠.
특히 동아시아인들의 경우 수천 년간 쌀과 발효식품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화 효소와 장내 미생물이 발달했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손흥민이 서양식 고단백 식품을 거부한 건 단순한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가 아니라 유전적 적응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의 몸이 한국식 식품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음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닥터 김은 추가 연구를 제안했어요. 팀 내 다른 아시아계 선수들과 서양계 선수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각자의 전통 음식이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해보겠다는 계획이었죠. 며칠 후 영양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한국식 미음에는 서양식 고단백 식품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쌀에서 추출되는 특정 아미노산 조합이 소화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어요. 또한 미음에 끓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당류가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이는 서양의 프로틴 파우더나 보충제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였죠.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심리적 효과였어요. 스포츠 심리학자 닥터 제임스 윌슨이 손흥민과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한국 음식 섭취가 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닥터 윌슨에 따르면 이민자나 해외 거주자들에게 고향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손흥민의 경우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스트레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음식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준 거라는 분석이었죠. 실제로 손흥민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 온 이후 무의식적으로 한국적인 것들을 억누르려 했다는 거예요. 팀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자신의 식습관까지 바꾸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였어요. 미음을 먹으며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고 그 순간 긴장이 풀렸다고 했어요. 몸도 마음도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서적 안정감이 신체 회복을 가속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스포츠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원사이즈 피돌 방식으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한 영양 처방을 내렸던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거였어요. 특히 다문화 팀이 많은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이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됐어요. 선수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존슨 박사도 기존 관점을 바꾸게 됐어요. 그는 앞으로 아시아계 선수들에게는 전통 음식을 활용한 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됐으니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발견들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식 회복법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과학적 연구로 발전하면서 스포츠 영양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였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LAFC 구단에서는 저를 위한 특별한 감사 행사를 준비했어요. 손흥민의 기적적인 회복을 이끈 영웅으로 저를 치켜세우며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주선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감사 행사가 열린 회의실에는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감독, 코칭 스태프, 의료진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에는 혁신적 영양관리로 팀을 구한 클라라 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박수 소리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어요. 구단주가 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말했어요. 제가 보여준 창의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 정신이 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죠. 하지만 저는 그 찬사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과학적 분석과 전문적 판단으로 손흥민을 치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한글로 쓰여진 편지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어머니의 미움으로 완전히 회복되셨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클라라야, 사람을 살리는 건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다. 어머니가 끓인 미음에는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어. 바로 사랑이었지.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단순한 감성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흥민에게 미움을 준 진짜 이유는 과학적 분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생하는 동포에 대한 연민이었어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였죠.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켜봤어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억누르며 살아가셨거든요. 손흥민의 모습에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가 한국어로 배가 꼬이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 상황에서 모국어로 표현하는 그 절절함이 너무나 와닿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의료진이 아니라 그냥 같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돕고 싶었어요. 미음을 끓이면서도 저는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서양 음식을 거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미음 한 그릇으로 기운을 되찾으셨던 그 기적 같은 순간들 말이에요. 혹시 손흥민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 편지를 다시 접으며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결국 진정한 치유는 첨단 의료기술이나 복잡한 영양학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손흥민을 따로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과학적 판단으로 그를 도운 게 아니라 순전히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클라라 씨,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단순히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행동해 주신 거잖아요.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에 온 이후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클라라 씨가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에서 큰 위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정서적 안정감이 몸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를 살린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문화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전해준 클라라 씨의 따뜻한 마음이었고요.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이해했어요. 진정한 의료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몸과 마음 그리고 정체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 말이에요. 이후 이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한국식 회복법이 K-리커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스포츠 의학계의 연구 대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통합치료법을 연구하게 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는 접근법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LAFC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영양사가 아니라 문화적 치유 전문가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어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각자의 전통 음식을 통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가장 보람 있는 건 선수들이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경쟁력으로 인식하게 됐거든요. 브라질 선수는 아사이 보울을, 멕시코 선수는 전통 허브차를 활용한 회복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도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 음식을 팀 식당에서 드세요. 다른 선수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함께 나눠 먹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결국 가장 강력한 치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건 고급 의료 장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라는 걸 배웠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그 편지 마지막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의학이 아니라 맞는 음식이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클라라의 따뜻한 마음과 손흥민의 용기가 만나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나눠주세요.